나는 다시 그 예개인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그들의 숨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인간이 꿈꾸는 미래가 그들에겐 이미 오래된 과거라면 우리는 단지 그 그림자의 자취를 좇을 뿐이다. 그날 아침, 예개인은 눈을 뜨자마자 별빛과 대화했다. 그들의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은하의 흐름 위에 지어진 파동의 집합체였다. 도시 전체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거주자들의 감정에 따라 색과 형태를 바꾸었다. 오늘은 바람처럼 부드러운 색조가 도시를 물들였다. 그것은 수백억 존재들의 마음이 평화로웠다는 증거였다. 출근길,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공간은 그에게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생각으로 좌표를 그렸고 곧 은하 저편의 회의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 회의실은 벽과 탁자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기억과 감정이 흘러넘치는 거대한 호수였다. 각 대표들은 호수에 자신들의 경험을 흘려보냈고 모든 이들은 그 물을 함께 마셨다. 그렇게 은하의 법이 정해졌다. 단 한 방울의 거짓도 섞일 수 없었으니 그곳에서의 정치는 오직 진실과 존엄 위에 세워졌다. 오늘의 임무는 더욱 특별했다. 그는 차원 정비팀의 일원으로 배정되었다. 인간의 기술로는 설명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다. 차원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것은 은하계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균열을 찾아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져 인간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색과 소리가 넘실거렸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혼돈을 다스렸다. 빛과 파동을 엮어 하나의 직조물처럼 균열을 꿰매듯 메워갔다. 마침내 차원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니 참으로 기묘하다. 아이들은 오늘 행성 창조 수업을 받았다. 인간의 아이가 모래성을 쌓듯 그들은 작은 차원에서 새로운 행성을 조형했다. 아이의 손끝에서 태어난 행성은 단숨에 푸른 대양과 산맥을 품었고 공기와 바람이 흐르기 시작했다. 교사는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이 행성에 어떤 생명을 살게 하고 싶니? 아이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슬픔을 알아야 행복을 알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 인간의 철학자가 평생을 고민할 문제를 아이는 장난처럼 건네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오늘 밤 시간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불러내어 현재와 겹치게 하고 또 미래의 파편을 가져와 그 위에 덧칠했다. 관객들은 그림 속에서 과거를 살고 미래를 미리 겪으며 돌아왔다. 어떤 이는 1억 년 뒤 자신의 후손을 만나 눈물 흘렸고 또 다른 이는 잊힌 문명을 보고 슬퍼했다. 그 경험이 곧 또 다른 예술의 재료가 되었다. 사랑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조금 다른 사랑의 형태를 보았다. 두 존재가 서로를 온전히 합치는 의식 대신 오히려 서로의 기억을 나누어 반대편에서 살아보려는 사랑이었다. 한 존재는 다른 존재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 그의 상처를 살아내었고 또 다른 존재는 상대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 그의 희망을 살아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너를 이해했다. 인간이 수십 년의 삶 속에서도 완전히 알 수 없는 사랑을 그들은 단 하루 만에 경험해버렸다. 저녁이 되자 예개인은 친구들과 축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 축제는 단순한 노래와 춤이 아니었다. 차원의 벽이 잠시 열리고 그 안으로 모든 존재들이 흘러들어갔다. 축제는 하나의 거대한 꿈 같았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빛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꼈다.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 하나였다. 인간이라면 평생 찾아 헤맬 유토피아가 그들에게는 단 한밤의 축제에 지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외계인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별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이토록 앞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여전히 신비롭구나. 그 말 속에는 겸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토록 강대한 문명을 이룬 그들도 결국은 미지 앞에서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다시 온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간다.
인간의 눈에는 신화이자 기적 같지만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바로 우리가 언젠가 닿고자 하는 미래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날 인류는 자신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그것은 소리 없는 울림으로 찾아왔다. 지구의 전파망원경이 포착한 신호는 단순한 주파수의 진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고 동시에 음악이었으며 또 하나의 철학이 담긴 노래였다. 신호 속에는 인간이 풀지 못했던 수학의 난제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그 답가지가 한 호흡 안에 녹아 있었다. 과학자들은 경악했고 정치가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예술가들은 눈물을 흘렸다. 왜냐하면 그 신호는 단순히 지적 생명체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신호를 보낸 존재가 바로 수십만 년 앞선 그 문명이었다. 그들은 지구를 오래전부터 관찰해왔다. 인류의 전쟁, 사랑, 눈물, 희망을 다 지켜보며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 만남의 무대는 우주가 아니었다. 의외로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낡고 오래된 도시의 하늘 위에서 시작되었다. 달빛이 흐르는 강변 위에 갑자기 공기의 떨림이 일어났다. 거대한 빛의 구조물이 하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것은 전함도 위협적인 무기도 아니었다. 수많은 결정체가 꽃잎처럼 흩날리며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숨을 삼켰다. 아름다움 앞에서 공포조차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외계인은 인간이 상상했던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의 눈에는 친근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들의 신체는 물질과 빛이 겹쳐진 듯 보였고 움직일 때마다 파동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분명히 따뜻했다. 첫 마디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다만 조금 더 오래 걸었을 뿐이다. 그 목소리는 각국의 언어로 동시에 들려왔다. 심지어 농촌의 아이에게는 아이의 말로, 도심의 노인에게는 그가 젊을 적 쓰던 언어로 속삭였다. 그들의 언어는 번역을 넘어 듣는 이의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순탄치 않았다. 군인들은 무기를 겨눴고 권력자들은 계산을 시작했다. 이 존재들과 손잡으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외계인은 차분히 말했다. 너희의 두려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너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전자장비가 동시에 꺼졌다. 무기는 멈추었고 통신망은 침묵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언어가 통하고 있었다. 외계인은 단지 보여주려 한 것이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 하나가 외계인에게 다가갔다. 군인들이 막으려 했지만 외계인은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아이는 외계인의 빛나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이의 기억 속 장난감, 웃음, 눈물이 외계인에게 흘러들었고 동시에 외계인의 수십만 년의 지혜와 기억이 아이에게 흘러들어왔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 말은 어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정치적 계산도 군사적 위협도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다. 외계인들은 인류에게 선물을 남겼다. 그것은 금이나 보석, 무기가 아니었다. 작은 구체 하나였다. 그 안에는 에너지를 무한히 재생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었다. 인류가 수천 년을 탐구했지만 풀 수 없었던 문제였다. 외계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시험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너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날 이후
인류는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예개인을 위협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새로운 희망이라 불렀다. 학자들은 밤을 새워 구체를 연구했고 예술가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노래로 옮겼다. 그리고 아이들은 별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었다. 언젠가 우리도 저곳에 닿을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진정한 거울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외계 문명의 하루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 인류의 내일이 되어버렸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